당신의 마지막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친구들은 매일 사진을 올리죠. 맛집, 여행, 일상까지 빠짐없이요. 그런데 당신의 피드가 한동안 올라오지 않는다면 주변에서 요즘 뭐해? SNS 보니까 아무것도 없던데? 혹시 무슨 일 있어? 라고 묻습니다. 마치 SNS에 올리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받는 거죠. 2025년 한국 갤럽 조사가 이 현실을 보여줍니다. 인스타그램 이용률 45%, 틱톡 35%까지 치솟았거든요. 사진 안 올리면 투명 인간이 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SNS에 아무것도 올리지 않는 사람들, 침묵을 선택한 사람들, 그들의 내면에는 어떤 심리가 작동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2026년 청년일보가 이제는 심리적 자본이 경쟁력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여기서 심리적 자본이란 자기 효능감, 회복 탄력성, 희망, 낙관, 이 네 가지가 합쳐진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연구팀이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SNS를 거의 안 하는 사람들을 분석했더니 심리적 자본 점수가 일반 사용자보다 27%나 높게 나온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감을 쌓는 방식이 다릅니다. 자신감은 내가 직접 해낸 성공 경험, 다른 사람을 보고 배우는 대리 경험, 타인의 칭찬이나 격려, 내 감정 상태에서 쌓입니다. 여기서 가장 강력한 힘은 내가 직접 해낸 성공 경험이고 가장 약한 건 타인의 칭찬입니다. 그런데 SNS는 타인의 칭찬과 격려에만 의존하게 만듭니다. 순간적인 기쁨은 줄 수 있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는 진짜 자신감을 만들게 하지는 못합니다. 반면에 SNS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장 강력한 힘, 즉 실제 성공 경험을 쌓습니다. 예일대학교에서 같은 과제를 주고한 그룹은 SNS에 올리면서 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SNS를 하지 않고 과제를 수행하게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조용한 그룹의 완수율이 41%나 높았습니다. SNS에 올리는 사람들은 과제보다 사진 찍기에 정신이 팔렸던 거죠. 두 번째, 회복 탄력성이 다릅니다. 똑같이 실패했는데 어떤 사람은 다시 일어서고 어떤 사람은 주저앉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실패를 해석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오늘 운이 없었네, 이 방법이 안 맞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뭘 해도 실패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여기서 흥미로운 건 SNS 사용자들은 좋아요가 적으면 내가 재미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실패를 자기 자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반면 SNS 미 사용자들은 다릅니다. 외부 반응에 자기 가치를 걸지 않으니까요. 실패해도 이번엔 안 됐네, 다음엔 다르게 해보자 로 끝입니다. 이 차이가 결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성공하는 거죠. 세 번째, 목표를 보는 세계가 다릅니다. 캔자스 대학교 찰스 스나이더 교수의 희망 이론에 따르면 진짜 희망은 목표, 경로, 주도성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하는데요.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SNS 사용자와 비사용자의 목표를 비교했더니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SNS 사용자들의 목표는 소셜 세계에 갇혀 있었어요. 다음 포스트 뭘 올릴까? 이번 주 좋아요 몇 개 받을까? 팔로워를 얼마나 늘릴까? 전부 가상 공간 안에 숫자와 반응에 관한 것들이었죠. 반면 비사용자들의 목표는 현실 세계를 향해 있었습니다. 3년 뒤 내가 어떤 실력을 갖추고 있을까? 5년 안에 이 분야에서 얼마나 성장할까? 10년 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같은 시간을 쓰는데 한쪽은 온라인 인기를 목표로 하고 다른 한쪽은 현실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한 참가자의 이야기가 이 차이를 잘 보여주는데요. 35세 여성인데 인스타그램을 끄는 뒤 달라진 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뭘 올릴까? 어떤 사진이 반응 좋을까부터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3년 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를 생각해요. 가상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돌아온 느낌이에요. 가상 공간의 인기에 집중하면 실제 삶은 뒷전이 되죠. 반면 현실 세계의 목표를 가진 사람은 진짜 성장을 경험합니다. 더 놀라운 건 현실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훨씬 행복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 현실적 낙관을 유지합니다. 심리학에서는 비현실적 낙관과 현실적 낙관을 구분하는데요. 비현실적 낙관은 근거 없는 긍정이에요. 다 잘 될 거야 이런 식이죠. 준비 없이 덤비다 크게 다칩니다. 현실적 낙관은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힘들 거야 하지만 나는 해낼 수 있어. 이게
건강한 현실적 낙관이죠. SNS 사용자들은 대부분 비현실적 낙관에 빠져 있었습니다. 게시물에는 좋은 것만 올리고 어려움은 숨기며 나중엔 자기 자신도 속게 됩니다. 반면 비사용자들은 현실적 낙관을 유지했어요. 지금 힘들지만 이것도 지나갈 거야.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진짜 강함이죠. 이러한 심리적 강점들은 모두 내부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심리학자 에드워드 대시와 리처드 라이언의 자기 결정 이론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세 가지 기본 욕구가 있습니다.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죠. SNS는 표면적으로는 이 세 가지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알고리즘이 원하는 걸 올리는 건 자율성이 아니고, 좋아요 숫자는 진짜 실력이 아니고, 팔로워 1000명 있어도 진짜 친구는 아니니까요. 반면 SNS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자율성을 누립니다. 남이 뭐라든 내 방식대로 살고 실제 실력을 키우고 적지만 깊은 관계를 유지하죠. 결론은 명확합니다. 내적 동기로 움직이는 사람이 외적 동기로 움직이는 사람보다 장기적으로 모든 면에서 앞선다는 거죠. 성과도 높고 행복도도 높고 번아웃도 적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예술가들을 SNS를 열심히 한 그룹과 조용히 작업한 그룹으로 나눠 5년간 추적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SNS 활발한 그룹은 초반에는 인지도가 빨리 올라갔지만 절반이 작업을 그만뒀습니다. 번아웃이 온 거죠. 반면 조용한 그룹은 92%가 여전히 작업하고 있었고 작품 수준도 23%나 높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관객 반응이 아니라 작품 자체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느려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훨씬 멀리 가는 겁니다. SNS 세계는 토끼예요. 처음엔 빠르지만 금방 지치죠. 비게시자들은 거북이입니다. 느려 보여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SNS를 지우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심리적 자본을 쌓는 겁니다. 먼저 내부 검증 시스템을 만드세요. 이게 좋아요 받을 만한가가 아니라 내가 이걸 좋아하는가를 먼저 물어보세요. 맛있는 거 먹었을 때 사진 찍기 전 5초만 맛을 음미하세요. 이 작은 습관이 내적 검증을 키웁니다. 다음은 실패를 재해석하는 연습입니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방법이 안 맞았구나로 생각하세요. 귀인 양식을 바꾸면 회복 탄력성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 장기 목표를 세우세요. 3년 뒤 내가 뭘 하고 있을까를 구체적으로 종이에 써보세요. 그리고 조용한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세요. 뇌가 쉬면서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하루 30분이라도 스마트폰 없이 보내는 거죠. 마지막으로 작은 성공 경험을 만드세요. 한 달 동안 매일 10분씩 뭔가 배우기, 일주일에 책 한 권 읽기 같은 남한테 보여주려고가 아니라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세요. 디지털 디톡스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놀랍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심리적 자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쌓이지만 한 번 쌓이면 복리로 불어납니다. 마틴 셀리그만은 말했습니다. 진짜 행복은 쾌락이 아니라 성장에서 온다고요. SNS는 순간의 쾌락을 주지만 30분 뒤면 공허해집니다. 반면 심리적 자본은 지속적 성장을 만듭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를 보면 조용한 리더가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결정하기 전에 듣기 때문이죠. 정보는 넘쳐나는데 지혜는 부족한 시대예요. 비계시자들이 바로 그 지혜를 가진 겁니다. 실제로 세계가 움직이고 있어요. 2026년 들어 미국이 청소년 SNS 금지법을 도입했습니다. 호주, 프랑스, 그리스가 앞장섰죠. 뇌 발달을 보호하고 디지털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른들도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당신이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다고 존재감이 없는 게 아니에요. 피드를 비워둔다고 사회성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당신이 침묵을 선택할 때 당신은 심리적 자본을 쌓고 있는 겁니다. 가장 강한 뿌리는 땅 속에 있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SNS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게시물이 없다고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단단한 세계가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분 중에 본인이 바로 그 사람이라면 당신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자기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요. 2026년 현재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한 목소리는 침묵 속에 있어요. 당신의 침묵이 바로 당신의 힘입니다.